네. 저는 그 네오필 클리어 조그마한 회사의 그 대표 조대한이라고 하고요. 저희 회사가 1995년도에 설립이 돼서 인젝션 그라우팅이라는 그 회사로 시작하고 출범을 해서 지금은 이제 건물 이제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건물 외장 관리, 이제 건물 내부 관리가 있고 외장 관리가 있는데 외장 관리 전문으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한 20여 년 넘게 이제 저희 회사가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 인지도 좀 저희 회사 인지도 많이 높아져서 안정되게 회사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저는 이제 원래 꿈은 이제 시골에서 올라올 때는 거대한 꿈을 가지고 부부를 가지고 서로 올라왔을 때는 저는 사실 연예인이 되고 싶었어요. 뭐 가수가 됐든 뭐 영화배우가 됐든 탤런트가 됐든 좀 그런 쪽에 끼가 있어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쪽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고생만 하고 뭐 뒤에 뒷받침되는 후원자들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서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너무 가난하게 컸기 때문에 가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큰 돈을 그때 당시에 큰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우연하게 어디 길에 가다가 그 로프 타는 사람들을 본 거죠. 줄 타고 내려오는 사람들을 보고 아 저거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돈을 참 많이 벌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그 일 끝나는 사람들이 끝날 때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안 알려줘요. 뭐 돈을 좀 버는 것 같긴 한데 안 알려주더라고. 그래서 그 현장을 몇 번 찾아갔죠. 그래서 이런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물어보니까 쉴 때 누가 이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군대 생활도 했었고 줄 타면서 그 페인트하는 걸 내가 봤었는데 그 다음 저 일은 내가 할 수 있겠구나. 수당이 좀 세니까 다른 사람보다 2배 이상 되니까 저거 하면 돈을 좀 빨리 벌겠다.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던 거죠. 그 다음 날 때 물건을 하다가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혼자 독립적으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난 때문에 우선은 이제 벗권하고 싶어 돈을 벌고 싶어서 일단 그 일을 시작하게 됐던 건데 또 하나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로프를 타게 되면 참 위험하다. 참 무서운데 저걸 어떻게 하냐 뭐 이렇잖아요. 근데 나는 고소공포증은 없었어요. 근데 폐쇄공포증은 있어요. 근데 조그만 데 갇혀 있는 건 답답해 보였는데 군대 생활에서 특수부대에서 잠깐 있었지만 줄 타고 내리는 건 재밌었어요. 막 점프하고 이런 게 재밌었기 때문에 겁이 안 났어요. 난 저건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시작하게 된 거죠. 흥미는 모르겠고 그때는 굉장히 무서웠어요. 아 이거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이거 여차하면은 뭐 떨어져 죽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경험이 없을 때니까 막 시작을 할 때니까 그때는 누구한테 배우지도 않고 나는 내가 군대에서 이게 좀 로프를 할 줄 알고 이렇게 해서 젠다에 묶는 거 이것만 좀 알아서 회사를 차려가지고 내가 시작을 한 거예요. 돈을 보다도 무서운 게 생각이 나고 나 이거 떨어지면 죽는다. 근데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두려움도 잠시였었고 일단 내려갈 때 타고 내려가면서 떨어지지 않고 이 일을 해야 된다. 그 생각 때문에 즐거움이라는 건 없었죠. 그냥 뭐 두려움 속에 돈을 벌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한번 줄 타고 딱 내려가게 되면 아, 나 안 떨어지고 살았구나. 뭐 이런 생각. 그것이 이제 반복되면서 오랜 시간 되니까 이제 만성이 된 거죠. 무서움도 없어지고 좀 짜주면 숙련돼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영업이라는 게 있어서 영업을 했지만 제가 인젝션 그라우팅을 시작을 해서 저희 회사가 알려지게 됐던 건데 지금은 회사 명이 바뀌긴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인젝션 그라우팅을 할 때는 사실은 명함이 그 영업이 필요가 없었어요. 건물에 크랙이 가면 금이 간다고 그죠? 금이 가면 핸디코트라고 해서 페인트 칠하기 전에 핸디코트로 이렇게 덮는 거예요. 금을 덮고 페인트를 칠을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그 일을 인젝션 그라우팅 할 때 금이 가 있는데 부실 공사가 많이 대두될 때예요. 거기는 주사기에 에폭시 수지를 담아서 그 건물 내 크랙에
주사기를 통해서 에폭시 수지를 넣어주는 거, 그걸 그라우팅이라고 하는데 그게 많이 유행이 될 때예요. 막 시작될 초창기 때. 그래도 그걸 할 때인데 하는 업체, 이 일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없었어요, 많이. 그래서 내가 처음에 몸을 담았던 그 회사 잠깐 배운, 그게 사실은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잠깐 배운 걸 가지고 카탈로그를 하나 만들어서 DM을 발송을 막 한 거예요. 근데 업체가 많이 없다 보니까 여기저기 연락가 많이 왔죠. 그 일을 하면서 산풍이 이제 그때 당시에 98년도인가 99년도인가 무너졌어요. 그때 이제 대두된 게 뭐냐면 크랙은 무조건 인젝션 같은 걸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알려졌던 것이 그 DM을 받았던 회사들이 막 연락이 와서 나는 그때 당시에 돈을 이렇게 쉽게 버나 싶을 정도로 우리 어른들 많이 해도 돈을 이렇게 갈쿠리로 긁는다고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경험이 없으니까 그 큰 회사들 걸 다 엄청 그 회사들은 일이 까다롭고 이것저것 지저거는 게 만들어도 힘들어. 그래서 내가 나이가 경험이 좀 있고 나이가 많았으면 그걸 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싫은 거야. 그 회사들이. 내가 이러기 편한 회사, 이게 머리가 얄팍한 거죠. 나하고 이러기 편한 회사하고 일을 하게 된 거야. 그 이후로는 큰 일을 안 하고 입찰도 안 했죠 그때는. 오로지 작은 일, 내가 직접 만나서 일을 해서 설득력에 의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 받고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작은 일부터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하면서 그래서 영업 없이 저는 거의 소개로 해서 지금까지 일을 해온 거예요. 그 인젝션 그라우팅은 아시겠지만 채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라우팅이. 그러면 그 그라우팅이 저는 이제 처음에 크랙, 금이 가 있는 부분에다가 그 산업용 주사기 큰 거 봤어요. 혹시라도 우리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터널 같은 데 가다 보면 주사기 같은 거 많이 꽂아져 있는 이만한 주사기들 꽂아져 있는 거 봤을 거예요. 그런 주사기를 통해서 에폭시 수지를 그 크랙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콘크리트는 강도가 220이 최고 강도라면 에폭시는 굳게 되면 800, 600에서 800 정도 나오고 강도가 굉장히 세요. 그래서 그 크랙이 간 자리에 그 수지가 들어가게 되면 그 자리는 깨지질 않아요. 그 옆에는 터지더라도 그 자리는 안 깨지거든. 그러니까 그런 게 들어가서 크랙이 가 있는 뒤에 수지가 채워져 있는 거, 채운다. 그라우팅이 딱 됐기 때문에 크랙이 생기는데 보통 15전에서 많게는 뭐 40전까지 벽 두께가 이렇게 두껍거든요. 근데 여기서까지 관통된 것도 있지만 크랙이 계속 이제 진행되는 것들은 겉에부터 실크랙이 되면서 나중에 점점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크랙이 되면 이거는 부술 공사가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크랙이 진행이 돼서 크게 벌어질 수 있는 걸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런 그라우팅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초창기에는 우리나라는 기술이 없어서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던 우리들이 그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거 시작한 업체가 얼마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기술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감리라는 게 만들어졌었고, 건물 자체적으로 건설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감리회사가 투입이 됐었어요. 그래서 부실 공사를 막기 위해서 감리회사들이 선정을 한 게 이런 그라우팅. 이 기술이 적격이라 해서 이게 많이 권장을 했고, 감리회사들이 이거를 추진을 했었고,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할 수가 있었었죠. 영업 노하우는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저는 영업이라는 걸 안 해봤어요. 영업은 굉장히 잘해요. 말하면 이런 것 저런 거 뭐 어필하는 건 잘하는데, 이거는 현장 일은 제가 생각할 때 영업이 필요 없다. 성실하게, 착실하게 책임 시공을 하면 분명히 이거는 소개가 이루어진다. 큰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큰 공사는 입찰을 해야 되고, 입찰에 의해서 그 실적에 의해서 공사가 진행되지만, 그때 당시부터는 큰 공사를 하지 않고 작은 공사, 실속 있는 공사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영업은 필요 없다. 공사를 하게 되면 돈을 떠나서,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공사를 하잖아요. 돈을 떠나서 책임 시공을 해요. 해놓고 그 사람들이 감동하게끔 하면 이 사람한테는 나는 성공한 거다. 공사한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감동이 있어지면 그 감동이라는 게 만족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칭찬을 나한테 100%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혹시라도 하자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그럼 하자 나오면은 나 몰라 하고 나 100만 원 받으면 끝나고 가는 게 아니고
2번이 됐든 3번이 됐든 가서 책임 시공을 해줘요. 그래서 저는 슬로건이 책임 시공이었었거든. 작은 거지만 이게 작은 거지만 이것은 절대적인 책임 시공해야 된다. 그래야 나는 인정을 받는다.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내가 회사에 뭐 어떤 인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회사에 인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목표로 일을 했던 거죠. 근데 그 감동이 되다 보니까 이 소장이 다른 현장에 다른 소장한테 소개를 해주게 되고 또 이제 건물에 가서 크랙 같은 거 페인트나 이런 외장 관련된 일을 하다 보면 다른 분을 또 소개를 해주고 건물 관리원분들 소개를 해주면서 이게 시간이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나도 모르게 거래처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거래처들을 일이 하나만 아니잖아요. 그라우팅도 하고 페인팅도 하고 물청소도 하고 실리콘도 하고 옥상 방수 일도 하고 그다음에 지하 주차장 페인팅도 하고 계속 일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소개가 이루어지는데 내가 또 일이 만들어지는 내가 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일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 일이 끝나는 시간이 연장이 되면 모르겠지만 겹쳐지는 일은 나는 절대 안 했다는 거지. 왜냐하면 그게 내가 살 길이에요. 그것을 하지 않고 내가 못하니까 장비나 인원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청을 줘야 돼요. 내가 좀 그렇다고 하청을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내가 이익을 어느 정도 보고 하청을 주잖아요. 그 하청을 주게 되면 그 하청 받은 업체가 제대로 공사로 되냐?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분명히 하자가 생기더라고. 그래서 난 이거 싫었어요. 그래서 협쳐서 일은 공사 안 한다. 내가 하청을 받아 누구한테 하청 주고 일을 안 한다. 나는 내 일 끝나서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연장되면 몰라도 일하고 있는 다른 일이 내 일과 현재 겹쳐져 있는 데는 난 안 하겠다. 이게 제 슬로건이었어요. 맞죠. 지금도 많이 힘들고 그게 힘든 것이 사람을 상대하는 거예요. 사람을 상대하는 건데 요 일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일을 하는데 특히 현장 일은 회사 체제에서는 기술직이 아닌 업무 체제에서는 윗사람이 지시한 대로 그대로 일을 하는데 기술직에 있는 사람들만의 그 고집, 아집 뭐 이런 게 있어서 자기가 제일 잘난 자래요. 그래서 가르쳐 주는 사람들도 위에서도 지가 뭐 더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근데 여기는 여기저기서 배웠던 내가 인원이 많이 필요하면은 여기저기서 필요한 사람들 인원을 지원을 받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 같이 온 사람들이 고집이 있다 보니까 자기가 잘난 사람 여긴 다 어떤 사람 못 돈 데는 잘 진행되는 데도 있어요. 와서 열심히 일하고 또 내가 이제 뭐 방송도 나오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회사도 뭐 뼈를 묻겠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있다가도 잘하다가도 어느 순간 돈 10,000원, 20,000원 사이에 나를 배신하고 가기도 하고 또 뭐 배신이라고까지는 좀 그렇지만 나한테 그렇게 등을 지고 가고 그런 것이 굉장히 어려움. 그다음에 사람과 사람들 상태에서 회사 체제가 딱 돼 있지 않고 여기저기 기술직을 불러다가 일용직으로 쓰다 보니까 그 사람과 사람에게 그 인간적인 그런 적대감들 이런 게 만들어지고 있어 그런 게 좀 어려워요. 다른 건 어려움이 없어요. 네, 뿌듯한 거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어떤 공사가 됐든지 간에 페인트가 됐든 물청소가 됐든 실리콘 공사가 됐든 방수가 됐든 그라우팅이 됐든 이러든지 간에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떤 소신을 가지고 책임 시공을 하다 보니까 시공을 했을 때 이 관계자들, 건물 관계자들, 회사 관계자분들이 나한테 고맙다고 인사할 때 이게요 가식으로 인사하는 거하고 그분들이 정말 감동해서 인사하는 거고는 내가 느낌이 다르거든요. 근데 공사하고 났을 때 그 공사가 제대로 끝나고 꼭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정말 저 사장 마음에 들어서 내가 다른 사람 꼭 한번 소개시켜주겠다. 정말 보람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공사 제대로 공사해놓고 나서 딱 보게 되면 만족스러워요. 마감이라고 하죠. 우리는 항상 공사 끝나고 그 마감이 깔끔하게 떨어지잖아요. 그럼 만족스럽지.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보람이 찾을 수 있었던 거는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내가 공사한 거는 절대 책임을 지고 책임 시공해야 되고 양식껏 시공을 해야 된다. 중요한 거 많죠.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제가 하는 일이 이제 줄 타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줄 타는 일 속에서 우리가 새로 온 사람들, 신입들이나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한테 꼭 강조하는 게 있어요. 절대적으로 우리는 잘못되면 죽음 아니냐.
잘못되면 그냥 이 세상 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에요. 우리 일을 하면서는 안전을 가장 제일 중요시 생각하고 오늘 안전 이거 해놓고도 또 안전 또 잘못 또 한번 다시 안전 이 안전을 찾아야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내가 자부할 수 있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금까지 25년 동안 줄 타면서 나하고 같이 이런 사람들은 사고 난 적이 없다. 내 주변 사람들은 나한테 한 번씩 지어놨다가 간 사람들은 사고 나고 그런 건 내가 봤어요. 근데 내 현장에서는 사고 난 적이 없어요. 나는 산재 처리한 적이 없어. 줄 떨어져서 산재 처리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그걸 자부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앞으로 내가 얼마나 이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내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절대 사고 나서는 안 되고 사고 날 일이 없다. 자부할 수 있죠. 저는 예전부터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진짜 염원은 이 로프 타는 사람들이 다 합심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로프 타는 사람들의 어떤 조합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 조합이 형성이 되면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건설회사나 아니면 산재부나 이런 데다가 우리가 어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공사를 해줘야 이런 사고가 안 나고 또 제대로 된 시공을 하게 되면 제대로 돈을 받아야 되고 그래야 제대로 시공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조합을 하나 만들어 달라.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자격증 시대이기 때문에 자격증을 부여받을 수 어떤 제도적인 것을 하나 만들어 달라. 이 사람들이 안전되게 공사를 할 수 있고 또 제대로 시공할 수 있고 사고 안 나는 그런 이 로프 타는 사람들 그런 그 조합이 하나 만들어지는 게 제 소망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한 30년 가까이 한 5, 6년 됐네요. 그동안에 이렇게 해오면서 제가 경험을 통해서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사장님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요즘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도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도 버틸 수 있는 사람들도 버티거든요. 그게 뭐냐면 저는 어려움이 없어요. 지금도 공사는 계속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 끝났다가도 뒤로 빠지는 게 아니라 항상 책임 시공, 성실 시공.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 공사 금액을 받고 제대로 공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부심이 없이 그냥 오늘 공사 맡았으니까 공사 끝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자부심을 가지고 내 이 공사만큼은 이 사람이 감동할 수 있게끔 내가 공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어야만이 나를 비롯해 우리 직원들이 그게 전달이 돼서 성실하게 시공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이건 영업이 필요 없습니다. 고객이 감동을 하게 되면 그 고객은 다시 찾게 돼 있습니다. 이건 순리거든요. 근데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은 절대적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공사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상대의 책임자가 감동할 수 있게끔 시공을 해드려야 된다. 그것이 우리 소상공인들이 살 수 있는 길이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은 있고 이 기술을 피력하기 위해서는 나를 인정받게끔 하기 위해서는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 이건 기정사실이거든요. 근데 자부심을 갖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책임 시공을 하게 되면 우리 소상공인들 어려운 시공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힘내십시오. 소상공인들 화이팅!